기다리실게요. 앞에 분 이제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기다릴 때까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2월 3일 월요일 오늘의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오후부터 많이 더 추워지고 내일부터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 봄이 이제 한층 다가온 것 같은데 마지막 추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꽁꽁 얼어붙은 광주 이 경제 부동산 이 아파트 시장도 지금 날씨처럼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일어난 이 광주의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요즘 이제 집을 내놓으신 분, 또 집을 내놓으려고 하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내 집, 내 동네. 예. 저한테도 같이 문의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잘 안 팔립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고민부터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집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도 많은데 실제로 집을 살려고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살려고 하신 분들도 지금 기다려서 관망을 하는 그런 관망센터 기다리겠다. 집값이 조금 너무 비싸다. 더 지나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기대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수요와 공급. 그 원칙 사이에서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 건데 일단 집을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신 분들의 시선들은 이 대부분 하나같이 내 집, 내 아파트, 내 동네가 제일 좋아. 예. 물론 이제 자기가 사는 집, 내가 만족도에 따라서 죽어라는 거 아파트들은 그게 좋으면 최고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객관적인 수치로 생각을 해봤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 객관적, 남들이 봤을 때도 이 좋은 집들, 서로 살려고 하는 집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집을 월세로 이사 온 지가 2달 가까이 됐거든요. 여기 딱 보면 밤이라 조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이제 한세봉이라고 정말 좋은 산이 있어요. 공기부터가 좀 다르죠. 맑고 여기 지금 집 주변이 다 이렇게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멀리 좀 보이면 무등산 조망까지 잘 들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조망이 탁 트여진 아파트에서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집을 보고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지금 와서 이런 이제 조망 경치들 사방에 뚫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첫인상 3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이제 공원 같은 거 지나서 이제 등산 걷기도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메리트가 있고. 근데 이제 산지가 제가 이제 2달이 좀 되니까 사실 이제 밖에 이렇게 조망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예. 어쩌다 한 번씩 좋았는데 처음에 느꼈었던 큰 강릉들은 이제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 그런데도 이게 이제 내가 이거 팔려고 할 때는 이게 저거 똑같은 거죠. 이 집을 내가 주인이어서 다시 팔려고 할 때는 이런 게 세일즈 포인트가 됩니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집을 내놓으신 분들 입장은 내가 파는 사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보는 사람 시선에서 철저히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집의 가치, 고생해서 정말 내 소중한 자산들이 들어간 게 내 집이고 아파트잖아. 근데 그거 팔려고 했을 때 비싸게 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심리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계속 그것만 고집하면 계속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안 팔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대로 팔려고 한 사람들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독자분 한 분께서 엊그저께 연락이 왔었는데 집을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내놓으려고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그때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 집값. 그러면은 주변 시세를 먼저 살펴봐야죠. 나의 경쟁 상대가 어떤 곳인지. 일단 우리 이 아파트 해당 이 동네 아파트. 요즘 집 보러 오신 분들은 정말 똑똑한 스마트한 집 보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인터넷에서 공인중개사보다 더
열심히 잘 정리를 해서 옵니다. 저도 이제 집을 2달 전에 이제 팔았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 지피지기면 백전 배쓰기란 말처럼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호갱 노노 이 직방 사랑방 부동산 이런 사이트들 주로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은 입지 학군 환경 상권 이건 그냥 기본이고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가격. 예, 가격이 지금 1순위다. 예. 가격이 싸야 된다. 예. 지금 이제 뭐 시장이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광주의 부동산 경제 시장은 지금 가격이다.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그럼 이 동네에서도 예, 똑같은 입지의 경쟁 상대 봤을 때도 저렴하면 그런 물건들이 나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상당 기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펼쳐질 것 같고 아쉽게도 이 시장은 한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이 매수 시장에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그래서 집을 이제 내놓고 팔려고 준비하신 분들,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러려면 먼저 예, 내 객관적인 위치 상황을 살펴라. 내 아파트 물건에 이 객관적인 주관적인 거 말고 내가 좋다고 남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더 좋아도 보기 좋을 만한 것들을 지표화시켜서 이 세일즈 포인트를 팔아야 될 건데 지금 좀 욕심을 좀 낮춰놓을 필요는 있다. 정상 가격 예전에 한참 뭐 3, 4년 전에 부동산 시장 좋았을 경우 정말 좋았었던 시절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광주 부동산 시장은 전체 어디나 다 뭐 20에서 30% 뭐 더 떨어진 데도 있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락된 그런 시세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객관적으로 매수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집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신 분들 6개월, 3개월 전에 내놓으려고 하신 분들이 안 팔리니까 더 이게 다운해서 부동산에 내놓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서 광주에 지금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 분위기들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광주광역시장 인구 140 미만 광주시를 이끌어갈 수장 벌써 이제 1년 후면 2026년 이제 6월 3일 날 지방선거 여기서 이제 이 광주시장 또 지자체장 이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광주 우리가 주로 이제 살피고 있으니까 이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를 좀 활성화시키고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수장이 누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벌써 각 진영마다 사실상 선거 캠프가 꾸려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뭐 1년 정도 남았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 전쟁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광주광역시장은 강기정 시장입니다. 광주시가 사실은 이제 재선이 거의 없습니다. 이 광주광역시장 민선시장이 된 이후로 재선이 뭐 제대로 된 재선은 한 건도 없었다. 이 박강태 시장이 재선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서 짧은 시간에 그 연임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나머지 시장들은 다 한 번밖에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재선을 가능할 것이냐, 강기정 시장이 재선을 가능하게 될 것이냐, 그것도 관심사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후보는 이제 민영배 국회의원,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 국회의원이죠. 이 광산구청장을 2번을 하셨던 민영배 의원이 광주시장 도전장, 벌써 이제 내밀게 됐고요. 문인 북구청장, 기술고지 출신의 광주시의 행정부시장을 역임했고, 재선 북구청장입니다. 이분이 광주시장 도전장에 대해서 지금 한 3명 정도가 본격적인 이 라운딩에서 지금 싸움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기타 후보로는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이병헌 전 이것도 부시장 하셨네요. 민주당 광주시장, 광주시당 위원장 이렇게 이제 한 5명 정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지금 한 3파전 양상으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강기정 시장의 추진력 또 정무 능력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광주 현안 사업들, 광주 상무 광천 지하철, 지금 이거 연결해 주는 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 이 재선 구청장, 또 국회의원 2번 해서, 그동안 쌓았던 행정력이라든가 정치력 통해서 광주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문인청장, 북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의 달인이다.
라는 소리를 들 정도로 행정 또 국가 사업을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강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떤 분이 이 광주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광주 지금 침체돼 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 서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선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광주 경제가 어렵고 돈들이 잘 안 돈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위 0.1%, 0.1%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자, 완전 부자죠. 이 부자들, 이 초고소득 사업자라고 이제 이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평균 소득을 보니까 이 상위 0.1%가 1년에 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상위 0.1%.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소득의 양극화. 잘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14억 정도의 돈을 벌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전남 같은 경우도 평균치가 12억 정도 됩니다. 부자들의 영역, 그들만의 좀 리그. 사실 이 비중 안에 들어가신 분, 또 한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은데요. 0.1%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이 전국 평균 역시 15억 6천만 원. 그러니까 부자들은 확실히 돈을 잘 버네요. 1억에서 2억 정도 한 달에 버니까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버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분 단위에서도 돈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수입, 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초고소득 사업자, 이 부자들. 이 광주에서도 부동산 빼놓고 현금만 10억 이상 쥐고 계신 분들, 이 10억 이상 현금 부자들,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광주는 8,200명. 8,200명. 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10억을 현금으로 바로 동원할 수 있는. 전남은 6,800명. 광주 전남에 15,000명 정도의 현금 부자들, 10억 있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15,000명. 이게 보면 세대수로 따져도 상당히 큰 세대수가 될 건데, 이 광주의 하이엔드 아파트, 고급 분양가 평당 3천만 원, 집 한 채에 20억, 30억, 40억까지 하는 아파트들의 타겟이 이분들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이 건설사나 분양사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겁니까? 교육일까요? 의료일까요? 환경일까요? 참 좀 고민이 되죠. 이 광주도 하이엔드 아파트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런 대책이라든가 포인트가 없다면 결국 미분양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광주 전남에 이 부자들 이렇게 이제 많이 있고요. 아파트도 많은데 이제 그 수요의 미스매칭이 어떻게 해결할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광주 부동산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안공항 소식입니다. 무안공항 한 달 전에 이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 광주 전남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지금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 우리 지역 출신들이시지만 이제 경제, 산업, 관광 측면에 봤을 때도 엄청난 데미지가 우리 지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관광 산업 한 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김영록 지사께서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이 무안공항 개장까지 한 10월 이후에나 재개장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로컬라이저, 방위가 또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면 사실 올 연말까지는 무안공항이 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대로 이제 1년 가까이 스톱. 그러면 이제 교통 인프라라든가 항공 수요 자체적으로 이제 관광 수요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광주 전남 봤을 때는 군공항 통합 문제들 이것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1년이라는 소리는 그만큼 더 이 통합 논의는 뒤로 밀쳐졌다는 겁니다. 기대가 많았고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터졌는데 진짜 우리 지역 산업으로 봤을 때, 지역 관광으로 봤을 때도 큰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무안공항의 정상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상화를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좋은 소식입니다. 희소식입니다. 이 구도심에 쇠락된 현상들, 이 광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역 일대, 신안동 일대가 이제 광주역, 과거에 이제 기차, 열차가 다녔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좀 활성화됐죠. 광주역 주변으로 숙박시설도 많았고, 이 백화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대백화점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NC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 보면서 봤더니 NC백화점은 진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마저 연출됐습니다. 광주역도 실제로 가보면 열차가 안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다 임대로 나왔고 인적 발걸음이
끊긴 모습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이제 발전축이 외부로 바깥으로 이게 뻗어 나가면서 구도심에 이 공동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 구도심 문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구도심 활성화, 이 도심 재생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광주역 일대도 도심 재생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차 여기 빠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여기에 청년 창업,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이 창업 스테이션 이런 사업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게 한 1,0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빛고울 창업 스테이션이라고 이게 한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5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 준공이 돼서 이 광주역 일대 도심재생, 이 창업밸리의 1단계 단추가 만들어졌다. 이 투자 전문 기관과 이 벤처 기업들 이런 곳들이 한 50여 곳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전문 인력과 투자 유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건데요. 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벤처 창업 기업이면 이제 젊은 20대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젊은 우리 그 사장님들도 이쪽에 이제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이 좀 잘 돼서 결혼도 하고 또 이 사업들이 정말 성공해가지고 직원들도 많이 뽑아서 일자리 창출해주는 그런 이제 마중물로서의 기능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 기업, IT 기업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만 성공하고 하나만 대박이 터져도 진짜 뭐 우리 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의 창업 스테이션 이런 게 이제 활성화돼서 인구도 좀 늘어나고 광주의 경제도 좋아지고 부동산 가치도 좀 올라가는 그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벌써 이제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진짜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고 내일부터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전 내일 그 서울 회의가 있습니다. 본사 출장 있어서 서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좀 조심하세요. 감기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들었다가 좀 나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